자, 그럼 그 운동 그래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운동 그래프. 그럼 오늘 일반적인 것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은 너희 학교 프린트에 있는 그래프를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다. 알겠지? 아마도 운동량과 충격량은 시험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지? 같지는 않으니까. 그지? 일단 그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또 나가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운동 그래프라는 게 있다. 운동 그래프. 그래서 이 운동 그래프다 그러면 이 물체 운동에 관한 걸 뭐 속력이라든가 거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VT 그래프라는 게 있고 ST 그래프라는 게 있고 AT 그래프 세 가지가 나와. 자, VT 그래프 여기서 V는 속력, 속도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VT 그래프고 ST 그래프에서 S는 이동거리거든.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이동거리 내지는 변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ST 그래프야.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아까 가속도를 A라고 쓴다 그랬잖아. 그럼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그럼 이것도 이제 자 운동의 종류를 알아보자. 자, 첫 번째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경우. 등속도 운동.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이거지. 자, 무조건 가로축에는 시간이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자, VT 그래프. 그럼 니네 시간에서 이 시간이 0초라는 의미는 쳐다보는 순간 또는 물체가 움직이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지? 시간이 0초일 때는 그럼 봐봐. 어떤 물체가 공기 중에서 날아가고 있어.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날아가고 있네. 그지? 선생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되게 좋아하거든. 옛날 선생님 중학교 때 본 만화책인데도 아직도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막 그래. 심지어 유튜브로 드래곤볼 Z 막 그 애니메이션도 보고 그래. 되게 좋아해. 드래곤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10m/s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안 보고 있다가 쳐다봤어. 쳐다본 순간이 0초라고. 쳐다본 순간 속력이 얼마야? 10이네. 자, 지금 선생님이 속력, 속도를 계속 섞어 쓰고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다. 방향이 안 변하고 계속 직선으로 갈 때는 속력이라 해도 되고 속도라 해도 돼. 근데 그냥 좀 통일할게. 속도라고 표현할게. 그래서 속도가 10이야. 1초 있다 봐도 10인 거지. 1초 있다 봐도 12요. 2초 있다 봐도 12요.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맞아? 홈준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거 하는데, 그지? 아까까지만 해도 잘 버티더니, 제일 중요한 거 할 때 못 버티면 어떡해? 그지? 홈준아, 문 좀 열어. 환기가 안 돼서 더 아마. 그지? 졸리는 건 네 탓이 아닌 거라, 그지? 이 교실에 산소가 부족해서 졸리는 거지, 무조건 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래프 모양은 다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래프가 나오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중요해.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무조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야. 기울기 아니면 면적을 생각하십시오. 자, 일단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하고 면적은 뭘 의미하느냐. 자, 기울기라는 게 보통 수학에서도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인 거잖아. 일단 얘는 기울기가 0이지. 그래프가 뒤이 자빠져 있으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서 있다고 치면 X축 변화량은 시간이고요. Y축 변화량은 속도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를 아까 가속도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면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단지 이 등속도 운동 VT 그래프에서는 그게 0인 것 뿐이지. 그럼 가속도가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다고. 네. 알겠지? 단지 여기서는 그게 0인 것 뿐이다. 그지? 0인 것 뿐이다. 그 다음에 그 면적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이 움직이는 물체를 3초 동안 관찰을 한 거야. 그지? 그럼 그 3초가 될 때까지 요 면적. 자, 일단 사각형의 면적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고. 가로는 시간이요, 세로는 속도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이면 거리가 된다 이거지.
그지? 면적은 이동거리 내지는 변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또 여기서 할 말이 또 많아. 이동거리는 뭐고 변이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김에 하자면 A점에서 B점이 있어. 그지? 범준이네 집이고 여기가 학원인 거야. 네이버 지도를 쫙 폈어요. 자로 길이를 딱 재봤단 말이야. 직선거리를. 그지? 맞지?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km 정도 나왔다 치자 이거지. 근데 이제 범준이 네가 실제로 집에 갈 땐 2km가 더 걸려. 왜? 직선으로 못 가니까. 그지? 버스 타고 걸어가고 해서 돌아 가는 거지. 자, 그럼 이때 이 하얀색 출발한 그 물체를 쳐다본 지점도 되고요. 출발한 그 지점부터 물체가 최종적으로 도착한 지점까지의 직선거리는 변이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간 궤적을 다 더한 이거는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알겠니?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또 하나의 차이는 뭐야? 방향이 있다는 거야. 누구는? 변이는.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어. 왜냐면 시시때때로 방향 변하는 거 아니냐. 근데 변이라고 하는 건 어때? 같은 2km여도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2km냐, 왼쪽으로 2km냐, 동쪽으로 2km냐, 서쪽 이게 정해져 있겠지. 그래서 변이라는 것은 방향이 있다. 근데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다. 자, 그런데 그럼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늘 다른 거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직선거리가 2km인데 내가 직선으로 뚫고 갔어. 내가 슈퍼맨이야. 그냥 다 뚫고 기차하고 다 뚫고 갔어. 내가 직선으로 간 거야. 그럼 어때? 직선으로 2km 갔으면 이동거리 2km인 거고 변이도 2km인 거야. 그러니까 물체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직선으로 갈 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어떻다? 같다. 여기다 써주자면 방향이 안 변한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방향이 안 변한다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는 같다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는 도중에 방향이 변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달라지겠죠.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우리가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방향이 뭐 그냥 계속 직선으로 가는 경우잖아. 물론 직선으로 가다가도 방향이 바뀔 수 있다만 방향이 안 바뀔 때까지는 속력 속도 같다 그랬지. 왜?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고요.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니까 이게 같을 때는 속력 속도가 같은 거지. 이제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은 이동거리 의미. 그럼 봐봐. 이 경우에는 1초마다 얼마씩 10m씩 지금 이동거리가 증가하지.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이동거리하고 시간하고 뭐한다? 비례. 그렇지. 이동거리하고 시간이 뭐한다?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늘어난다. 그럼 맞는 표현이라고. 표현이 중요하잖아.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혹은 변이와 시간이 뭐한다? 비례한다. 그럼 그걸 토대로 ST 그래프 그린다 생각하면 돼. 그럼 등속도 운동을 할 때 ST 그래프. 자, 마찬가지로 가로축은 무조건 시간이고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이동거리 내지는 변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나타낸 거야. 쳐다본 순간부터 그 1초 후에는 10m를 가 있어. 그 지점부터. 그지? 2초 후에는 또 10m를 가서 20m인 지점에 가 있겠지. 3초 후에는 또 10m를 가서 30m인 지점에 가 있겠지. 그러니까 ST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직선. 수학으로 말하면 1차 함수 그래프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그때 자,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뭐냐 이거지. 자, 기울기니까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거든. 그럼 X축이 시간이고요. 위치 변화, 거리 변화란 말이야. 그럼 시간분의 거리야. 즉, 속력, 속도를 의미한다. 속도. 그러면 봐봐. 해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요 1초인 순간의 기울기나 예를 들어 내가 3초 동안 관찰했다. 그럼 3초 동안의 기울기는 어때? 그러면 1초인 순간의 기울기는 그 순간의 속도인 거야. 순간 속도라 부르고요. 3초 동안의 속도면 3초 동안 전체 속도, 평균 속도야. 즉,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계속 어떻다는 거야, 지금? 일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라는 게 어떻다? 같은 거지. 내가 어저께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학교에서 시험을 본 거야. 국영수가를 봤는데 다 100인 거지. 평균 100인 거야. 그러면 평균 점수나 각 과목 점수는 어때? 같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가 안 변하니까 당연한 거야. 이제 당연한 거다 이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요거 사실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내가 아까 프린트 보니까 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 그럼 잘 봐. 일단 등속도 운동에서는 AT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일단 AT 그래프라는 걸 그려볼게. AT 그래프라는 걸 그려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로축이 A, 가로축이 T야. 그지? 그럼 이건 뭐야?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는 걸 보는 건. 봐라. 여기서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지? 1초인 순간에 기울기나 2초인 순간, 그 기울기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따지면. 그러면 1초인 순간에도 기울기 0이요. 2초인 순간에도 0이요. 3초인 순간에도 0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때 등속도 운동인 경우에 AT 그래프를 그리면 그냥 계속 뭐다? 0인 거야, 0. 맞아? 0인 거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 그거는 여기서는 그게 확 안 와닿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얘기할 때 그 얘기 한번 해보겠다. 일단 등속도 운동의 경우에, 근데 이게 운동의 종류가 바뀌어도 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면적이가 의미하는 거는 동일해.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무조건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다. 면적은 거리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는 거다. AT 그래프에서는 이것도 면적이거든. 얘는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정리한다 이거지. 등속 응. VT 그래프를 미분한 게 AT예요. 뭐 그렇게 봐도 되겠지. 그지? 그렇게 봐도 되겠죠. 따지면 VT 그래프를 적분한 게 ST 그래프라고 보면 되고요. 그지? 아니, ST 그래프를 미분한 게 이건 거. 그지? 여기서 기울기가 미분일 거 아니야. 면적은 적분이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곡선을 주고 면적거라는 건 절대 안 나와. 맞지? 니네 교육과정 영상 지금 1학년 때 적분 배워? 안 배우기 때문에 안 나와야지. 2학년, 근데 사실 2학년 때 이거 내용 넘어가 있지. 그지? 물론 나중에 대학 가서는 필요하죠. 대학 가서 첫 페이지 피자마자 뭐 나와? 첫 페이지 피자마자 벡터 나오고요. 첫 페이지 피자마자 적분 나옵니다. 그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자연낙하 운동과 같은 등 가속도. 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그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가속도 어떻게 됐다고? 가속도라는 거는 일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단위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변화량은 항상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뺀다.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해주면 이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그 가속도 값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항상 일정하더라.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인데, 맞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문제가 빨라졌어. 그럼 이 가속도 값이 뭐가 나와? 빨라졌으니까 나중 속도가 더 크거든?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속도가 변하면 가속도는 생긴 거잖아. 느려져도 변한 거잖아. 근데 느려졌을 때는 나중 속도가 더 작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뭐 어쨌든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자, 요 AT 그래프는 여기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거 지울게.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만약에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다 이렇게 해요. 어떤 물체가 속도가 빨라져. 어떻게 빨라져? 일정하게 빨라지는 경우다 이거. 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자, 이때 VT 그래프를 그리면 자, VT 그래프. 자, 멈춰있던 애가 출발하는 상황인 거야. 그지? 멈춰있던 애가 0이었어. 그지? 그래서 멈춰있던 애가 이제 밀었어. 일정하게 밀고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근데 1초에 2가 된 거야, 얘가 속도가.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이제 힘을 받아서 가는 상황이라고 쳐보자 이거지.
1초 후에 2가 되면 2초 후엔 그러면. 얘는 계속 일정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1초마다 2씩 변해야 되는 거야. 2초 후에 4, 3초 후에 6, 4초 후에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렇게. 애들이 뭐 때문에 실수 많이 하는 줄 아냐? 이거랑 이거랑 헷갈리는 게 이건 ST 그래프 아니야. 이거는 VT 그래프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니네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가로축, 세로축 확인하는 거야. 뭐가 써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봐야 돼. 그지? 자, 그럼 어쨌든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이런 이제 그래프 형태를 띌 텐데 이때도 기울기는 뭐라고? 가속도라고. 그지? 그럼 봐봐.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한대요. 그럼 봐봐. 기울기가 어때? 일정하지. 어느 순간의 기울기나 그 전체의 기울기나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거 프리트 하겠죠. 만약에 속도 변화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빨라지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가속도가. 이건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되겠지. 지금은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에 국한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똑같잖아. 면적은 뭐라고? 이동거리 내지는 변이란 말, 변이. 그지? 이동거리 내지는 변이라고 치면. 자, 그럼 이때는 이때 애들 뭘 틀리냐? 면적 구하랬더니, 아, 맞아. 면적이 이동거리라 그랬지? 면적을 사각형 면적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여기서 면적은 그래프 아래 면적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면적. 2초 동안의 거리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 쓸 수 있냐?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시간에 비례해서 이동거리 증가한다. 맞아? 틀린 말이지. 우리가 비례라고 보통 정비례야. 그러니까 무슨 일? 시간에 비례해서 거리가 증가하려면 1초마다 혹은 2초마다 간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야. 똑같이 증가해야 돼. 얘 같은 게 항상 10씩 증가하잖아. 근데 얘는 어때? 1초 동안에 요만큼을 갔는데 그 다음 1초 동안에 이만큼을 더 간 거거든?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 더 간 거니까 이동거리하고 시간이 여기서 말한 비례는 정비례라고. 정비례는 아니더란 얘기야. 아니더란 얘기야. 알겠니?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 가지고 우리가 ST 그래프를 그려본단 말이야. ST 그래프. 그지? ST 그래프 그려면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구, 여기가 4구, 여기가 뭐 6이라고 해볼게. 시간 1, 2,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처음 1초 동안에는 1m 가요. 그럼 2초가 되면 토탈 4m, 3m를 더 간 거지. 4m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가 6이면 9m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1초 동안에 1m 갔고요.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3m를 더 갔고요. 그 다음 1초에는 5m를 더 갔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2차 함수 형태로 그려진단 말이야. 자, 그럼 이때도 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라 그랬어? 속도라 그랬거든. 맞지? 속도라 그랬어. 근데 이때는 그래프가 이제 1차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자,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상황이야. 그럼 봐. 1초일 때의 기울기하고 2초일 때의 기울기가 어때? 달라요. 기울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지? 아,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 해석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1초인 순간의 기울기, 속도하고 자, 내가 3초 동안 관찰한 거지. 3초가 될 때까지의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어때? 달라. 무슨 얘기냐면 얘는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가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순간 속도하고 평균 속도라는 게 어떻다? 다르다. 그지? 다르다. 맞니? 그래서 만약에 ST 그래프가 나왔을 때 평균 속도 물어보면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물어보면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돼. 이게 평균 속도인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만약에 순간 속도 물어보면은 그 순간의 기울기, 요거. 요 접선의 기울기가 뭐다? 요게 순간 속도. 이게 접선 기울기. 얘는 직선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야, 여기서.
여기서 막 요걸 주고 평균 속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저 그래프를 그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 자, 요거 나왔을 땐 더 쉬운 게 뭐냐면 어차피 면적이 뭐래?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거든? 만약에 3초 동안의 평균 속도가 3초 면적 구한다면 3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돼. 굳이 이거 그려볼 필요는 없단 말이지. 이게 나왔을 땐 이렇게 기울기 이용해서 평균 속도 구하면 되는데 얘가 나왔을 때는 그냥 전체 면적과의 전체 시간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3초 동안의 평균 속도 물어보면 3초일 때 속도 6에다가 0초일 때 속도 0 더한다면 2로 나누면 돼. 그게 더 빠르지? 맞아? 왜? 야, 이 면적이 9잖아. 그러면 그 9는 뭐야? 등속 운동으로 3의 속도로 3초만큼 간 거랑 면적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 6 더하기 0을 2로 나누면 3이 나오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범준아 다 했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AT 그래프까지만 할게 내가.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하고 니네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서 해줄게. 알겠지?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해. 더 중요하겠지. 학교 프린트가. 그지?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AT 그래프를 볼게. AT 그래프. 자, AT 그래프. 자, 그럼 자,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잖아. 그럼 예를 들어 기울기 값을 구하면 2가 나오지? 근데 그게 1초일 때도 이고 2초일 때도 이고 다 기울기가 똑같다 그랬잖아. 일정하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결국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그 값은 2가 나올 거고 플러스 2가 나온 거지. 그러면 그때 그래서 만약에 3초 동안 이거 했다. 엄준아 다 했다니까. 이거 진짜 중요해. 요 면적은 뭐겠어? 요 면적은. 자, 여기서는 이제 면적이 중요한데 이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그럼 잘 봐봐. 가로축이 시간이지. 세로축이 A란 말이야. AT란 말이야. AT. 야, 선생님 요거 기호를 이용해서 해볼게. 가속도 A는 T분의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처음 속도를 V0라고 해볼게. 그러면 결국 V-V0는 AT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즉 AT는 뭐다?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속도 변화량이다. 그럼 봐봐. 3초 동안에 6이 변했어. 그럼 속도 변화량이 6이니까 멈춰있던 애라면 3초 후에는 0에서 6만큼 변해서 6이 돼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속도 변화량.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에 VT 그래프, ST 그래프, AT 그래프. 그러니까 사실 이 얘네들이 의미하는 것만 알고 이게 무슨 운동인지 알면 니네가 사실 그릴 수는 있어야 되는 거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의 형태라도 외워두자 이 말이지. 알겠지? 형태라도 외워두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오면 사실은 느려지는 경우가 더 중요하거든. 느려지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말고 더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지. 그지? 자, 이때는 한번 생각해봐. 이때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바뀔 일이 있냐? 아니요. 근데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에 방향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 있는 그래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알겠니?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운동 그래프 중에 이제 자, 속도가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속력이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 자, 내가 지금 속력, 속도 막 섞어 쓰고 있잖아. 그냥 직선을 움직일 때 방향이 안 변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속도라고 쓰는 게 좋겠다. 속도가. 그러니까 방향이 안 변할 때는 속력하고 속도가 똑같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속도를 바꿔 쓴 이유는 이제 방향이 변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6m/s를 이렇게 가고 있었다고. 근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이제 어떻게 돼? 얘가 속도가 점점점 느려져요. 그지? 느려지는데 내가 얘를 일정하게 힘을 가하면 얘도 속도가 일정하게 느려진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VT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 VT 그래프.
자, 내가 얘를 맨 처음 상황, 쳐다봤을 때가 0초라 그랬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지금 6이었어, 6. 근데 내가 일정하게 힘을 가해서 얘가 점점점 일정하게 느려져. 그래서 1초 후에 4가 돼. 2초 후에 2가 되고, 3초 후에 0이 된다.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고?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무조건 가속도. 근데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뭐가 나와? 음의 값이 나오지 않니? 음수가 나오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음수가 나오면 뭐다? 속도가 그 음수 값만큼 느려진다는 뜻이지. 근데 어쨌든 얘도 기울기는 어때? 일정하지? 맞아?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기울기 값이 음의 값이긴 하지만 일정하지? 마찬가지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인 거라고. 면적은 그럼 뭐야? 마찬가지로? 면적은? 면적은 똑같아. 뭐야? 이동거리 내지는 편의가 된다고. 이동거리 편의. 그지? 자, 이동거리하고 변이는, 그지? 내가 다른 반에서는 이 얘기를 했는데, 그지? 이게 직선으로 갈 때, 방향이 안 변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다를 수가 있다고. 자, 봐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지?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자, 직선으로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가 100m라고 칠게. 그지? 자, 이동거리는 어떤 경로로 가든지 그냥 내가 간 궤적을 다 더한 게 이동거리야. 근데 변이는 중간 과정 생략하고요.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직선거리라 생각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직선으로 100m니까 변 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0m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직선으로 간 거야. A에서 B까지. 몇 미터 갔어? 100m 갔지? 그러니까 직선으로 방향이 안 변하고 한쪽 방향 계속 갈 때는 이동거리 100m고 결국 변이도 100m니까 이게 서로 어때? 같단 말이야. 같단 말이야. 그지? 같더란 말이야. 올라앉아.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자, 이제 뭐냐? 방향이 변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봐라. 잘 들어봐. 내가 이렇게 갔어. 갔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반대로 이만큼 되돌아왔어. 직선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20m를 되돌아온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럼 최종 도착지는 여기지. 그럼 여기까지 직선거리는 얼마야? 80. 그렇지. 그럼 이땐 변이가 80인 거야. 근데 이동거리는 얼마가 돼? 100을 갔다가 20을 왔으니까 120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면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달라져. 근데 방향이 안 바뀌면 뭐야?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어떻다? 직선으로 움직일 땐 똑같다. 그러면 자, 이 물체가 멈출 때까지 요 면적이 멈출 때까지 방향 안 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면적이 이동거리이자 변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VT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그럼 V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지. 자, 우리가 보통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면 그게 플러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는 뭐야?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VT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 그래프가 0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요 시점에 뭐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방향. 이때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 4초라고 칠게.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가서 이렇게 가면서 멈췄다가 반대로 되돌아오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이때는 요 면적하고 요 면적 더해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요. 이 면적에서 이 면적을 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변이가 되는 거야, 변이가.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알겠지? 이해 됐어?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요 VT 그래프에서 여기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는지 보라. 이때 방향이 바뀌는 거다. 그 다음에 자, 이걸 토대 이제 ST 그래프를 그려볼게. ST 그래프. 자, ST 그래프는 S가 이제 이동거리 내진 변인 거지. 그럼 봐라.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거든. 지금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어쨌든 여기까지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참고로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건 빨라지는 거지. 방향이 바뀌면서 반대 방향 빨라지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자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지. 그러면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어. 그럼 속도가 점점 느려지려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작아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1초인 순간의 속도가 요 접선의 요거야. 2초인 순간의 속도는 그러면 기울기가 더 작아졌지. 맞지? 자, 그래서 만약에 요 VT를 요 3초 만에 얘가 멈췄다라고 하면 3초가 됐을 때 기울기는 그럼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맞지? 0이 돼야 돼. 이렇게 0이 돼야 되는 거.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서 3초 이후에 방향이 바뀐 거잖아. 방향이 바뀌어서 되돌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방향이 바뀐 다음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라며. 맞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양의 값이었으니까 그럼 뭐야? 방향이 바뀌면 기울기가 음의 값이 돼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맞아? 이렇게. 자, 그럼 봐. 요 면적을 6이라고 할게요. 요 면적 2라고 할게요. 그러면 3초가 될 때까지 6m 간 거고요. 맞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2m 되돌아온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ST 그래프에서는 6에다가 6에서 4까지 2지. 더 얼마야? 8m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처음 출발 지점에서 4m인 지점에 와 있잖아. 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4가. 그래서 ST 그래프에서는 요 꼭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요 삼봉우리? 여기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알겠니? 여기가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지금 책에는 없는 거입니다. AT 그래프라는 게 있다고 해서 AT 그래프.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 AT 그래프에서 면적은 그 물체의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랬거든. 속도 변화량? 그럼 이 경우에 속도가 어때야 되는 거야? 일단 3초일 때까지만 보자면.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지? 그러면 이 면적이 뭐가 나와야 돼? 음의 값이 나와야 돼. 그지? 맞지? 그 다음 봐봐. 세로축이 A니까 지금 가속도가 기울기거든? A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맞아? 뭐 이 기울기나 이 전체 기울기나 같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겠지? 맞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고요. 3초 동안 계속 마이너스 2였다고. 이렇게 돼. 그러면 지금 요 면적이 얼마? 마이너스 6 나오잖아. 그 6만큼 감소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맞아? 이해돼? 형님 이해돼서? 면적이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니까 요 면적만큼 속도가 최종적으로 변했다. 면적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온 건데 그냥 단순히 속도 변화량만 물어보면 6이 되면 되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건 어쨌든 감소했다는 걸 의미한다 이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만 물어볼 때 니네 절대값을 씌우면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요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맞니? 그럼 선생님 이걸 이 운동 그래프에서 잘 나오는 그래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거든. 지금 이거하고 자, 만약에 여기 VT 그래프인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구간별로 나눠보면 여기는 그 뭐야? VT가 증가하고 있는데 등 가속도인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다는 얘기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뭐다? 속도가 안 변했으니까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는 얘기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한 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그래프들을 다 합쳐놓은 게 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또 여기서 VT 그래프가 얘가 밑으로 내려갔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 그 0이 2야 0 그러니까 y좌표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어쨌든 여기도 뭐야? 일정한 거지. 가속도 자체는 일정한 거고 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뜻하는 거니까
속도는 증가한 거지.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같은 이 우리가 운동 그래프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방향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속도가 플러스 6이다 그러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 6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6m/s로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마이너스 6이 나왔으면 뭐야? 왼쪽으로 6m/s로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던 물체가 이때부터 왼쪽으로 바뀌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거는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야.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데 플러스가 나오면 그때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지?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운동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고요. 정작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 그 밑에 보시면 탐구자료창 그래갖고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그래서 지금 그 다중섬광 사진으로 자유낙하 운동하고 포물선 운동을 지금 나타낸 그 실험 내용이 나와 있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탐구자료창. 참, 니가 이거 적어야 되지 않냐? 그지?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탐구 자료창 얘기를 할 건데. 그지? 그래서 쇠구슬 발사 장치를 작동시켜서 두 쇠구슬 A, B가 동시에 운동을 시작하도록 한 다음에 그걸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0.1초마다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지? 그래서 지금 A가 있고 B가 있고, 그지? A는 지금 자유낙하 운동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 B는 포물선 운동하는 걸 나타내고 있다, 지금. 그지?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려놨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이제 그려놨다는 얘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여기, 뭐 이렇게 지금 적을 데가 없어서 뒤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지?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하나 더 그려야 되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11페이지 아래쪽에 탐구자료처럼 한번 봐봐. 그래서 A하고 B를 동일한 높이에서 하나는 그냥 자유낙하 운동을 시킨 거고 하나는 포물선 운동을 던진 거야. 그거를 0.1초 간격으로 지금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뭐 중학교 1학년 때는 다중섬광 사진이라고 배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결국 0.5초 만에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그때 그 결과표를 잘 보는 거야. 결과. 그지? 자, 결과 이거 다 적었다고 적었니? 요거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지운다. 요건 지울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실험의 결과표로, 자, 여기 시간 나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구간 거리 나와 있고요. 오케이? 자,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세 개만 적을게. 나머지 뒤에 내용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지금 0에서 0.1초 사이에, 그리고 0.1초에서 0.2초 사이에, 그지? 뭐 0.2초에서 0.3초 사이에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다. 0.5초까지 나와 있는데, 자, 0.05, 0.15, 그지? 그 다음에 0.25 뭐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가 써져 있냐면, 자, 구간의 평균 속도 뭐 이렇게 써 있지? 자, 평균 속도는 그냥 전체 시간분의 전체 거리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표가 나올 때, 니네 이런 표가 나오면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0.1초가 걸리는 거 아니냐. 그치? 0.1초 동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데 0.1초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서 요 거리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0.05m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그냥 평균 0.1초 동안에 0.05m 가서 평균 속도 얼마겠어? 0.1초 동안에 0.05m 갔으니까 이거 얼마야? 0.5m per second 뭐 이렇게 되겠지? 센티미터로 나와 있나? 미터로 나와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 갈 때도 또 시간은 0.1초가 걸리는 거 아니니? 근데 그 사이에 얼마 갔니? 그러니까 여기가 0.15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갔어? 0.1m를 갔네. 그지? 그러면 두 번째 구간에서는 시간은 똑같이 0.1초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는 0.1m를 갔어. 그럼 평균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1m per second가 되죠. 맞지? 그 다음에 또 0.1초가 지나는 동안에 0.15m인 지점에서 0.25m인 지점까지 갔어. 맞니? 맞냐? 그렇지 않아? 뭐 잘못했나? 근데 그 간격 점점 늘어나는데 아, 이게 구간 거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여기가 요 구간의 거리가 0.15란 얘기니까 여기가 0.05면 여기는 0.2가 돼야 되는 거네. 그치? 이거 선생님이 잘못 썼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 0.1초 동안에 0.05m 갔고 그 다음 0.1초 동안에는 0.15m를 간 거네. 그치? 그러니까 그냥 요 값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속도가 1.5m per sec가 되지. 그럼 그 다음은 또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5m란 얘기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누적거리 0.45m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어쨌든 요 값 0.1초 동안에 결국 0.25m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2.5m per second.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이게 이제 구간의 평균 속도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지? 그럼 얼마나 빨라지느냐? 가속도라는 걸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자, 어쨌든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얼마가 돼? 0.1초지? 0.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 변했어? 0.5에서 1.5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거거든? 그럼 속도 변화가 1m per second만큼 일어났지? 맞니? 그러면은 가속도는 얼마가 나와? 10m per second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구간도 보자고. 그럼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도 결국 시간은 0.1초 차이가 나는데 속도가 1.5에서 2.5가 됐지. 맞아? 그럼 속도 변화는 2.5에서 1.5 뺀 똑같이 속도 변화량은 1m per sec만큼 변했지. 그지? 그러면 결국 얼마가 나와? 10m per second. 즉 뭐야? 얘가 떨어지는 동안 속도는 점점 평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속도를 구해보니까 가속도는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이 말이지. 단위가 자, 제곱이야. 가속도는 S제곱이야. 왜냐하면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눴으니까. 그지? 야, 이거 그러니까 단위도 사실 중요해. 속도,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고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야.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 1초당 10m 퍼 세크씩. 자, 이게 양의 값이 나왔잖아. 빨라진다는 의미라고. 알겠니? 알겠어? 자,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의 값이 나오는 건 느려질 때. 이 가속도 값을 계산했을 때 음의 값이 나오면 뭐다? 그만큼,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그럼 1초에 10씩 느려진다 이런 의미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A 경우지, A 경우.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경우에 0.1초 간격으로 그 구간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거 가지고 평균 속도를 구한 다음에 결국 가속도라는 걸 구해봤더니 어떻더라? 가속도가 일정하구나. 따라서 이 자유낙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더라 이 말이야. 알겠니? 그게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결과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된다? B? 이제? 자, 얘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나눴네. 이제?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거는 A에 대한 결과였고 B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포물선 운동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란 말이야. 그지? 지금 내가 그림을 조금 협소하게 그려서 그렇긴 한데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단 말이야.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진 거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면 연직 방향은 어때? 이거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 있어. 이 포물선 운동의 경우에 연직 방향, 그러니까 이
이 구간 거리만 계속 재본 거지. 0.1초 간격으로 이 높이를 쟀더니 이 결과는 얘랑 동일하게 나타나. 맞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과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이게 옆에서 찍었으니까 수평 방향으로 0.1초마다 얼만큼씩 가는 요걸 재본 거야. 요거를. 자,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결과 한번 볼게. 그래서 지금 B의 경우에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나와 있는데 수평 방향 얘기만 해보자. 연직 방향은 얘랑 결과가 동일하다고. 맞지? 연직 방향은. 그러면 B의 경우에 수평 방향으로 자, 이것도 일부 결과만 적을게. 0초에서 0.1초 사이. 0.1에서 0.2초 사이. 아이, 너무 적다. 이거 지우고 여기다 쓰자. B와 같은 포물선 운동에서 이제 수평 방향만 보는 거야. 수평 방향. 그래서 0에서 0.1초 사이. 그 다음에 0.1초에서 0.2초 사이. 0.2초에서 0.3초 사이. 그제? 요거만 볼까? 0.5초까지는 그냥 보지 말고요. 그제?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 지금 구간 거리 나와있지. 구간 거리. 그지? 에이씨. 구간 거리. 그지? 수평 방향. 자, 그러니까 요거 잰 거지, 요거. 0초일 때 하고 그 다음 0.1초가 지났을 때 요 거리를 잰 거지. 그랬더니 지금 얼마가 나왔어? 0.25m가 나왔어. 맞아? 그 다음에 또 여기가 0.25m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 또 0.1초에서 0.2, 여기 사이가 얼마인가, 요것도 0.25m가 나왔대. 그죠? 그 다음도 보니까 0.25m가 나왔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그때 평균 속도, 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지? 시간이 0.1초 동안에 0.25m를 간 거니까 2.5m/s 이렇게 되겠지. 맞나? 2.5 맞나? 이거 아니지? 잘못 썼다. 그지? 0.1? 미안해. 그러면 2.5 맞네. 그지? 2.5m. 이렇게 돼. 그지? 그 다음 구간도 똑같이 0.1초라는 시간 동안 0.25m 갔으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수평 방향으로는 그냥 계속 속도가 어떻더라는 거야? 동일하더라. 그지? 근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더라. 근데 수직 방향으로는 그냥 자유낙하 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걸로 보아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가 나왔을 때 이걸 보고 잘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가속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가속도를 구하는 거지. 그럼 시간은 0.1초 간격인 거고 여기는 지금 얘는 0이니까 가속도가 0이겠네.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속도가 다르게 아까처럼 계산된 경우에는 요 사이와 요 사이의 속도 변화를 가지고 그 사이 이 구간과 구간 사이의 속도 시간 간격이 0.1초잖아. 그걸로 나눠지면 가속도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111페이지에 있는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 이런 얘기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다만 뉴턴의 사고 실험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포물선 운동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뭐 오늘 시험 본 거에도 나왔다만 옥상에 공을 던져. 그지? 공을 던지면 이게 이제 이렇게 포물선에서 떨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만약에 얘를 좀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초속 10m로 던진 거다. 그랬더니만 얘가 3초 만에 떨어졌다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얘를 좀 더 빨리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 자,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정면에서 볼 때는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던지더라도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이 3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20m/s로 던지면 위에서 보면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잖아. 그러면 20m/s로 3초 동안 갔으니까 결국 뭐냐면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 뿐이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은 높이랑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우리가 사는 지구가 둥글어. 그지? 그래서 이제 뉴턴의 대포라고도 하는데, 대포를 하나 쏜 거야. 뿅! 날아가 떨어져. 더 빨리 쏘면. 뿅! 더 멀리 날아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점점 빨리 쏘다 보면 어떻게 돼?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거리가 점점 길어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굉장히 빨리 쏘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인 거야. 그지? 실제로 이걸 이용한 게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지?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그럼 봐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잖아.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구가 둥그니까. 그지? 곡률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지구는 8km를 가면, 응? 자, 8km를 가면 5m 정도 높이가 낮아진대. 그 정도로 이제 지구가 휘어 있다는 얘기야.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다음에 5m 높이 건물이야. 5m 높이의 건물이 있어. 자, 5m 높이에서 공을 자유낙하시키면 1초 만에 떨어진대. 알겠니? 자, 그럼 내가 점점 빨리 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무조건 1초 만에 떨어지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초속, 여기서 공을 초속 8km로 던져. 그럼 어떻게 되지? 일단 수평 방향으로 1초 만에 8km 간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돼? 5m가 낮아지면 여기 와 있지. 맞아? 공이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럼 왔을 때 어떻게 돼? 여전히 지면에서는 5m 높이에 뭐 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뉴턴의 말이 진짜 사실인 게 초속 8km로 물체를 던지면 어떻게 돼? 계속 1초마다 8km씩 가는 거고 8km 갈 때마다 5m씩 낮아지면 결국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지. 맞지? 왜냐면 1초마다 8km로 가는데 8km 갈 때마다 5m 낮아지니까. 근데 5m 높이에서 쐈으니까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겠죠.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 속도가 뭐 한 요 정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래서 우리 지구 둘레를 이제 지구 둘레를 인공위성이 일정한 높이에서 어떻게 돼? 계속 같은 빠르기로 떨어지지 않고 빙글빙글 돌고 있지. 2시간에 한 번 도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바퀴 지구랑 자전속도 똑같이 도는 애도 있고. 근데 다만 뉴턴은 지구가 완벽한 구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뉴일의 법칙이나 이런 걸 다 발표한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는 지구가 구형이 아니지. 구형이 아니면 어떻게 돼? 높이 차이가 다르지. 중력이 좀 달라.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는 주기적으로 이걸 교정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 인공위성의 궤도나 이런 거를 조금씩 변경을 좀 해줘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 둘레를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지지 않고 빙글빙글 돌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서 기인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너희가 물리 배우면 이거 탈출 속도라고 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제1 탈출 속도가 인공위성의 속도거든. 그리고 뭐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빨리 쓰면 어떻게 돼?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어. 그게 우리 지구는 대략 초속 한 11km 정도? 그지? 그래서 뭐, 인공위성, 예를 들어 우주로 나가는 우주선들이 그 막 화염을 막 내뿜으면서 속력을 올리는 이유가 뭐야? 초속 11km 이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상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를 중력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니네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로켓하고 핵미사일하고 똑같아, 원리가. 그러니까 미사일에다가 미사일 이렇게 발사체라고 하잖아. 발사체 아래쪽은 다 뭐 1단 로켓, 뭐 2단 로켓, 3단 로켓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다가 인공위성 넣으면 인공위성 쏘아 올린 로켓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핵탄두 장착하면 뭐가 돼? 핵폭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 장착한 애는 올라가서 인공위성이 팡 이제 튀어나가는 거지. 그럼 튀어나갔을 때 속도를 가지고 이제 돌면서 이제 그 계속 이 속도로 돌게끔 이제 속도를 맞춰주는 거고. 그럼 이제 얘는 핵탄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인공위성은 올라가서 인공위성 핑 쏘아내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원리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원리 동일. 그래서 어쨌든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이렇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중력이라고 하는 게 뭐 하여튼 끊임없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다음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 직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 얘기. 자, 중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아니면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중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지구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근데 사실 이 중력이라는 게 일종의 만유인력이라 했기 때문에, 그지? 그냥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둘레를 1년에 한 바퀴 공전하지. 공전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태양하고 물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구 사이에 뭐가 작용해? 만유인력이 중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지구가 일정한 궤도 범위를 따라서 태양 주변을 공전하게 되는 거. 그지?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지구 둘레에는 뭐가 있니? 달이 있거든. 그러면 지구하고 달 사이도 뭐가 작용해? 만유인력 작용해. 중력이 작용해서 마찬가지로 달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구를 공전하더라. 달이 공전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봐. 그럼 이게 서로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달도 지구를 당겨요. 그지? 근데 사실 지구는 끌려가지 않지. 대신에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뭐가 있어? 바닷물이 있어, 바닷물.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쪽으로 어떻게 돼?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와중에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바닷물이 끌려왔다가 하는 소위 말하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조석 현상이라고 하지, 조석 현상. 밀물과 썰물 나타나는 거. 맞지? 밀물과 썰물 나타나는 거. 뭐 그 얘기다.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사는 지구. 자, 예를 들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흘러. 맞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저절로 흐르는 경우는 없지. 그러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물이,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도 중력 때문인 거고, 근데 그렇게 흐르면서 뭐야? 강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지형 변화, 풍화 침식이나 이런 퇴적작용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지형 변화를 또 일으키지? 그지? 지형 변화를 일으키지. 맞니? 자, 그 다음에 가장 사실 근본적인 얘기긴 한데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중력이 그 기체들을 중력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걔네가, 그지? 수성은 중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어때? 없지, 대기가. 대기가 존재하는 것도 결국 중력이라는 힘 때문인 거지. 그 다음에 지구 대기가 이렇게, 이게 이제 지구라고 할게. 그럼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중력이라는 게 멀리 가서 약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사실은 지면 근처에 대부분 모여 있지. 그래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지. 자, 대기가 존재하는 것도 일단 중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력은 지상에서 올라갈수록 약해지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뭐야? 대기가 희박해지지. 그지? 대기가 희박해지는 거. 그래서 저기 높은 뭐 해발 뭐 7,000m, 8,000m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무산소 등정이라는 걸 하기도 하지만 그건 사실 무모한 짓인 것 같고 선생님이 봤을 땐 뭐 그 사람들은 어떤 이제 성취감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보통 산소통 메고 올라가죠. 이제 그래서 올라갈수록 희박해지는 거 이것도 다 결국엔 중력의 영향이다 이거지. 이제 중력의 영향.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지. 이제 또 있나 여기 지금 선생님 설명 안 한 게? 한 요 정도. 그지? 그 다음에 중력이 우리와 같은 이제 생명체에게도 또 영향을 주고 있지. 그지? 생명체. 두 번째. 지구가 지구랜다. 중력이 우리 사람과 같은 어떤 생명체들, 생명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기린 있어, 기린. 기린은 어때?
선생님 옛날 별명이 기린이어가지고, 그지? 굉장히 컴플렉스가 많아. 목이 되게 길거든, 그지? 기린인데 목이 되게 길지. 자, 기린의 목뼈 몇 개? 7개. 우리 사람의 목뼈 몇 개? 7개. 똑같아. 근데 하여튼 되게 길잖아. 그러면 목이 겁나 길어. 그지? 기린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어쨌든 얘도 이렇게 혈액이 순환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누구야? 심장이지. 그러니까 목이 길어서 중력 때문에 혈액이 잘 안 올라가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심장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크고 튼튼하지. 자, 기린의 심장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어떻게 돼? 튼튼하고 크다. 그리고 심장도 그만큼 수축을 강하게 하니까 혈압도 그만큼 어때? 높은 편이다 이거지. 중력이 영향이지. 중력이 없다면 심장이 튼튼하지 않아도 쉽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중력 거스르고 올려보내려면, 그치? 그럼 니네 이런 것도 있어. 뭐 이것도 따지면 관련이 있는 거. 우리 몸에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지. 사람 정맥이라는 혈관이 있어. 근데 반대로 정맥의 혈압이 낮아요. 그러면 니네 생각해봐. 다리에 있는 혈액이 올라와야 돼. 근데 중력의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아서 근데 게다가 혈압이 낮으니까 얘가 자꾸 내려가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존재해? 중간중간에 판막이 존재해. 그럼 이것도 뭐야? 중력 영향 받은 거지. 왜냐면 정맥이라는 혈관에 따라 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혈압이 낮은데 중력이 땡겨. 그럼 피가 거꾸로 흐를 수 있지. 그러니까 그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하려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 거야? 판막이 존재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끼리 같이, 코끼리나 하마 같은 애들 있지. 몰라, 몸무게 많이 나가는 애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들은 어때? 무게라는 게 뭐라 그랬어? 그 물체 질량의 작용은 중력이 크기잖아. 몸무게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가 지네 몸을 지탱하고 하려면 어때? 그만큼 골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단단하고 크겠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그죠? 얘네들은 그 골격이 단단하고 어떻다? 크다.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들이 있어. 자, 얘네들은 몸이 최대한 어때야 돼? 가벼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뼈 내부가 어때? 비어있지. 그죠? 그 골격 내부가, 그죠? 골격 내부가 어떻게 돼 있어? 비어있는 거지? 비어있어서 날아다니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갖게 돼.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거 이제 적응하려다 보니까 신체 기관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간 거지. 그죠? 그래서 조류는 반대로 골격 내부가 비어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얘네들은 이제 몸무게가 큰 걸 지탱을 해야 되니까 골격이 크고 단단한 거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코끼리, 하마뿐만 사람, 이런 대부분의 동물과 식물들이, 그죠? 동물이나 식물들이 중력으로부터 자기 몸을 지탱을 해야 되잖아. 몸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우리 두 다리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 중력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야. 중력에 버텨서 이제 내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리 같은 거, 동물은 다리로 지탱을 할 것이고, 식물은 땅속으로 길게 자라난 뿌리가 그 식물 몸체를 중력으로부터 이렇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맞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 거기 이제 민들레 얘기 나오죠. 자, 민들레 같은 애들 있어. 꼭 민들레뿐만 아니라 저런 것도 있어. 솔방울의 꽃가루들. 걔네, 예를 들어 특히 민들레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씨에 뭐가 달려있어? 갓털 같은 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씨를 퍼뜨려야 돼. 멀리 퍼뜨려서 걔네들이 싹이 터갖고 자기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날아가게, 중력을 이기고 멀리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요런 갓털 같은 게 달려있다 이거지. 뭐 그거는 대부분이 꽃가루 맞아. 어떤 꽃가루들 같은 경우는 공기 주머니 같은 게 들어있어갖고 굉장히 최대한 멀리 날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고, 그죠? 하지만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우리 귀 속에 뭐 들어있지?
사람 귀 속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들어있어. 그러니까 얘는 중력을 감지하는 센서야. 내가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아, 나 넘어지고 있네라고 우리가 느끼지. 그 전정기, 중력을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존재하는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생물들에게도 중력이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뭐 그거에 따라서 신체 기관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몸의 특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거기서 이제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중력과 자연현상, 지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생명체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다. 오케이?